반갑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자, 지난 한 주간이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환율의 움직임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시장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쨌든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마 가장 빠르게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우려감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들을 계속 접안했던 부분들이고 현재의 움직임에서도 지금 이 라인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살짝 돌파를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저항대를 만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요 라인이 깨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우려감스러운 그런 자리에 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미리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이 바로 덕성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시장 나빠지면 정기테마주 올라온다. 이건 5년에 한 번 누릴 수 있는 특수이고 이게 잠깐 끝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직접적으로 덕성과 서현은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추천드리듯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거와 함께 그죠? 동신건설, 프레임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저는 동신건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시점은 여기였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사실 2월 말도 좋았어요. 그리고 뭐 잠깐 눌러주는데 크게 빠지지는 않죠. 어차피 시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주식 매매하듯이 매매할 종목이 아니다. 끝장 보듯이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덕성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0% 수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주식의 그 형태, 업종이나 뭐 그 다음에 대형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매 형태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덕성이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죠.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한 번 정도 지난 상승 진폭 부분들에 육박할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맞겠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맞다면 아무래도 지난 상승보다 더 클 확률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로 뭐 알려져 있죠. 이 사실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인맥주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이 정치의 색깔을 확 드러내고 내가 어떤 이런 정책을 쏟을까 이런 식의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계 진출을 거의 그죠? 얘기를 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사실 그전에는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색달았다 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럴 때 흔들어도 뚝심 있게 지난 금요일 흔들어도 가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또 있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도시광산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세상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기후 변화적인 부분들 이겨내려면 일단은 친환경 가야 되는데 그 친환경 중에서도 어떤 친환경 갈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이러한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고 이거 역시 100% 이상 수익 났죠? 함부로 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를 내려오면은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렇게 뚝심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전 영상들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맞아 저 사람 포스코엠텍 강조 많이 했어. 덕성 그죠? 강조 많이 했습니다. 통신건설도 강조 많이 했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가격 오면 삽니다. 무조건 삽니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기아차였죠. 기아차 얼마였죠? 75,000원 오면 저는 살 겁니다 라고 했고, 저는 이제 사야겠군요 라는 말까지 제가 24일이었던가요? 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죠?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이와 함께 이제 현대위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나쁜 것에 비해서, 특히 제가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무엇이 더 나쁘다? 코스닥이 훨씬 나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꺾여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상태 같으면 더 추가 하락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환율이 지금 위로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미국에서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진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세도 일단은 특히 나스닥은 꺾였죠. 그래서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60선을 이탈할 것이다.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60선을 이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깨버리는군요. 그죠? 자, 그러면 한참 밑에서 다시 천천히 바라봐야지, 이것을 쉽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우 지수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 다우가 더 중요해요. 다우가 60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또 이 120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3만 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우까지 같이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도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더 좋은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대형주까지도 뭐 가만히 들고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기아차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10만원 넘어가서 사고 혹은 10만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사는 분들이 많을 테니 그분들이 손절하는 가격이 75,000원 근처가 될 것이다 했던 부분이에요. 손절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이라면,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본다라면 빅히트 하나 정도 볼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기억하실까요? 인사드렸던 영상에서 뭐 바로 조금 움직였습니다만 올라간 건 없군요. 그죠? 하지만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보다 이제 우리가 악재가 좀 쌓여 있고 또 뻔히 알려져 있는 악재 속에서 관심을 이제부터 가져볼 만한 종목이 전 또 있다고 생각드려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이제 이거 안 가네, 그러면 던지고 다른 종목 사면 되죠. 그죠? 손실은 없으니. 자, 만약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이 그죠?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져 있고, 지금 바로 덥석 잡기에는 약간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만원 밑에라면, 22만원 밑이라면 뭐 어차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20선 정도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에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 부분들이 지금 꽤나 나왔거든요. 일단은 악재가 있죠. LG화학에 대한 이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27%인데 약 30%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냥 안전빵 그냥 생각한다면 한 22만원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것도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거거든요. 왜냐면 최근 개인 매수가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뭐 어차피 올려칠 때 악재 나왔는데도 잘 가네 뭐 이러면서 분명히 또 쫓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 30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어디서 손절을 칠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약 고점 대비, 이런 이제 대형주에 한해서만입니다. 대형주에 한해서 기아차도 그랬던 것처럼 고점 대비 30%는 깨져야 돼요. 고점 대비 30%는 하락을 해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어쨌든 뭐 잘 모르겠으면 하루에 한 주씩 사다가 이제 조금씩 더 떨어질수록 내 계좌에 마이너스 10% 만약에 온다, 한 주씩 사다가 그때부터 뭐 10주 그 다음에 혹은 20주 50주 뭐 이렇게 좀 물량을 크게 늘려서 그죠, 대응해 보시면 아마 어쨌든 망할 회사 아니니까. 그리고 해결이 이제 악재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오늘은 시장 하락적인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은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오늘 LG화학이랄지 롯데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 OCI다, 포스코케미칼이다, 뭐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도 다 하락하는, 뭐 심지어 삼성전자는 보합이지만 그죠? 이 60선에서 겨우 이제 끈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저항대인 20선과 밑으로 지지선인 60선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할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그동안 삼성전자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왕이로소이다 했던 이 종목이 힘을 썼지만 도라미 타블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할 것 없이 대다수가 하락을 합니다. 현대차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저는 13만 5천원 정도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LG 전자와 SK이노베이션 정도 우량주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뭐 사실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은 꽤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꽤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3기라는 종목인데, 3기라는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거래량 없이 떨어졌어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의 하락이라면 충분히 아래쪽에 지금 120 이동평균선 있죠. 그래서 4,000원 이하 구간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뭐 4,000원까지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는 모릅니다. 저도 대봐야 알죠. 그리고 실시간 장중 힘을 보고 매수를 해보든지 말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종합해보자면 시장 지금 어렵습니다. 3000포인트가 깨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900포인트가 깨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에 미국 시장도 그다지 환율 움직임이나 채권 금리 상태들을 볼 때는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에서 12월 달 딱 11월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12월 첫 주 지나가고 둘째 주 정도 되면 정치 테마주를 반드시 그때부터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강조드렸던 게 동신건설과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네, 바로 그쵸, 덕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는 갖고 가야 됩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예요.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 서울시장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대선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몇 달간을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고, 그 몇 달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잡으면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만큼 한 번 정도는 했어요. 여기서 더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의 영역이지, 신규 전문가가 신규 이신 분들이 쫓아서 매수를 할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또 기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윤석열 관련주를 놓쳤으면 다시 뭐 이재명 관련주를 할지,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위 혹은 2위 뭐 이런 이신 분들 안에서 종목들 눌림목을 잘 주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가는 것이 현명하다. 어쨌든 무조건 대장주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아직까지 이제 우리 시세적인 부분들이 그다지 그 ELW나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올랐다가 하루 폭락했다, 하루 올랐다가 하루 폭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죠.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다 왔다. 삼성전자가 일단 위아래 부분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좋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요 부분들에서 지금 60선이랄지 120선, 20선이죠. 예, 요 상단 그리고 추세 상단 요 부분들에 갇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뚫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금리가 좀 더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하는 모습들 나타난다면 뭐 대규모 일단 이제 그죠, 부양책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카드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말 한마디에도 하루 2% 3%까지 또 땡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방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비를 해놓으면 좀 더 좋겠다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ELW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되, 그게 안 된다면 정치 테마주가 바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덕성이 보여준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을 하고 내 계좌를 조금이나마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무 종목 내지는 아무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제일 강한 사람만 건드려라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친환경 지금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 관련주들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것도, 오늘 뭐 좀 풍력이 동국 SNC 같은 것들 좀 살짝 장중 15%까지 급등세를 좀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전 아주 초강력 상승했던 CS 윈드 같은 것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어느 자리에서 좀 잡아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제 다가왔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신호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니슨이, 얘는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데 동국 SNC가 튀었거든요. 장중에 15%까지. 그러면 이제 21선 맞고 다시 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조금 유니슨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에서 좀 규모가 더 큰 있는 종목들에서 이제 조만간 저런 것들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오는구나. 절대로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차라리 떨어지는 칼날의 저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물리더라도 다시 매수가 이상은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 예상과 다르게 시장 자체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악재들, 그죠? 변수가 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근데 쫓아가는 매매,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는 매매를 늘 하시는 분들은 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늘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어느 곳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한 얘기들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심 있게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가볼까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에 의해서, 좋아요 개수에 의해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21년 새해 시작돼서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손실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신다면 이번 생에 끝나지 않았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응원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